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성인 간호 시간이고요. 9단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뇌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계 질환 배우게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경계는 이게 이제 신체의 기능을 조절시키고 정보를 이제 처리하죠.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외부 세계와도 연결을 시키면서 이게 자극을 전달을 한 거를 이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구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경계들은 이제 그 뉴런이라는 그 작은 이제 단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뉴런 수십만 개의 그 뉴런들이 정교하게 그 연결되어져 가지고 그런 각종 자극이나 이런 정보 같은 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처리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계는 이제 뇌하고 척수로 이루어진 중추신경계하고 그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 말초신경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네요. 이런 뇌혈관의 구조를 한번 그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뇌에 있는 혈관에는 어떤 구조가 있는지 동맥혈을 보면은 동맥에는 두 개의 내경 동맥과 두 개의 척추 동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정맥은 또 상부 쪽의 측정맥동과 그 내경정맥이라고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그렇게 자세히 알아두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뇌척수액이 뇌에는 있어요. 이게 그 지주막하강하고 그 지주막하강에 위치해져 있는데 그 맥락막총에서 산출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말이 어려운데 이 맥락막총이 머리에 보면은 그 대뇌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소뇌가 있는데 그 대뇌와 소뇌 사이에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쯤에 맥락막총에서 산출이 되는 뇌척수액을 뇌에는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요. 이러한 그 뇌혈관에 이제 질환이 생기면 어떠한 증상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의식, 그 자신과 주변을 인식하는 게 그 의식이잖아요. 그 의식의 정의인데 그거에 대한 이제 의식 수준이 어떻게 이제 분류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 질환 상태가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좀 문제에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명료하다는 거는 이제 멀쩡하게 깨어있는 상태를 명료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졸린 상태, 기면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면은 뭐 이제 뭐 이렇게 자극을 주면 이제 눈을 일시적으로 떴다가 그냥 두면은 또 잠드는 그런 상태예요. 약간 아주 명료한 상태는 없지만 자극이 없어지면 다시 이제 잠이 드는 그런 상태를 기면이라고 하고요. 창난이 조금 중요한데 이게 혼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느리고 판단과 의사 그 결정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창난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 진압력 장애가 있는 상태를 동시에 창난이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에 가끔 물어보는 거 잘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미 보겠습니다. 그 혼미는 그 간단한 질문에는 이제 대답이 되는데 대화가 계속 지속이 안 되는 그러한 상태를 혼미라고 하고요. 반혼수는 그 거의 움직임이 없지만 그 아픈 자극을 주었을 때는 반사적인 그 움직임은 조금은 있는 게 반혼수예요. 반면에 혼수는 그 어떤 자극에도 그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가 혼수고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의식 수준의 분류, 어떤 게 혼미를 말하는지, 어떤 것이 창난을 얘기하는지, 진압력 장애와 관계된 건 창난 증세, 이런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진압력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 개인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 또는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이런 걸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 수준을 사정해가지고 뇌혈관 질환의 증상이 뭐 중증인지 경증인지 이런 걸 판가름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게 이제 글래스고라는 사람이 이런 의식 수준에 관한 혼수 척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글래스고 혼수 척도 15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척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글래스고 혼수로는 뭐 의식 변화가 있는 환자라던가 외상 있는 사람, 비외상성 혼수, 뭐 뇌혈관이나 심정지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의식 수준을 판가름할 때 쓰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눈뜨기하고 언어적 반응, 그다음에 운동 반응의 15가지 항목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5점 만점에 7점 이하면 혼수고 9점 이상이면 그 혼수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항목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뇌질환 환자들에 있어서 어쨌든 그런 환자들이 뇌압이 상승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그 뇌압 상승 간호 파트가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압 상승 간호에는 어떤 치료법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런 뇌압 상승으로 인한 변화를 사정할 때는 그 의식 수준이나 호흡 양상, 이거 중요하더라고요. 동공 반응이나 활력 징후, 또 호흡음이나 동맥 혈액 가스 분압 검사 등을 통해서 이러한 그 뇌압 상승으로 인한 변화를 사정해 볼 수 있고요. 뇌압 상승의 간호로는 일단은 그 뇌 쪽으로 피가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상체 15에서 30도 정도의 반자위를 취해주고요. 절대적인 안정이죠. 그리고 과호흡을 시키고 또 활력 징후를 자주 측정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공 쿡이나 그 대강 반사라고 해가지고 그 빛에 의한 그 반사, 빛을 쐈을 때 그 동공 크기의 변화를 대강 반사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의식 확인을 수시로 시켜서 이 사람이 정신이 뭐 혼미한지 아닌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변비가 힘을 주게 되면 이 뇌압이 상승되잖아요. 그래서 그 변비를 예방해가지고 그러니까 변비가 오지 않도록 조심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자극을 주지 않는 그러한 간호와 치료법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쿠싱 반사라는 말이 이제 그 증상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뇌질환 증상에서. 그래서 쿠싱 반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뇌압이 상승할 때 일어나는 그 작용입니다. 그래서 섬액이 나타나고 호흡이 깊고 느려지는 현상인데요. 그 수축기 혈압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쿠싱 반사가 어떤 건지 섬액과 깊고 느린 호흡이라고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의식 수준의 그 사정함에 있어서의 기능은 아까 그 글래스고 혼수 그 측정에서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의식 수준이 있는지, 주의력과 집중력이 있는지, 기억력이 있는지, 또 감정과 통찰력이 있는지, 언어와 모방 능력이 있는지, 인지와 진압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의식 상태의 수준을 사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식 장애의 유발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두개강의 뇌압이 상승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뇌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죠. 뇌압이 상승하면 그 압이 올라가면서 그 혈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니까 산소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 뇌혈관에 허혈을 초래하게 되면서 뇌기능 장애가 오고 의식 장애가 오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그 평균 뇌압은 10에서 2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압이 왔을 때 증상으로는 3대 증상이 중요한데요. 반드시 알아두세요. 두통과 구토, 유두부종이 3대 두개강 뇌압의 상승 시, 뇌압 상승 시의 3대 증상이라고 해요. 그 외에는 또 현기증이나 사지, 감각, 운동 장애가 오고, 아까 말씀드린 쿠싱 반사도 올 수가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왔을 때 그 치료법은 뭐 과도호흡법, 그다음에 저체온법, 그다음에 등장액이 아닌 고장액을 투여해서 삼투압 원리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수술 시에는 반자위 머리 30도를 높여서 뇌압의 상승을 예방하면서 고관절수 운동을 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뇌압에 관한 그 이론상의 이제 치료법이나 이런 간호법 이런 거 알아봤는데요. 이 부분은 그래도 꾸준하게 문제 잘 출제되니까 반드시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뇌질환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